안녕하세요. 진캐스트 CTO 이병철입니다. 이번에는 서큘레이팅 튜머 DNA의 분석 방법과 임상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바이오마커는 암과 정상 상태를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바이오마커가 질병 상태를 대변할 수 있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임상적인 결과하고 상관관계가 높아야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거고요. 경제적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겠죠. 서큘레이팅 튜머 DNA는 이런 면에서 암 진단하는 데 좋은 바이오마커입니다.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부분까지, 그리고 예후 예측을 하는 부분, 치료를 모니터링을 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하고, 암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잔존암을 검사하는 데까지 서큘레이팅 튜머 DNA는 좋은 바이오마커입니다. 서큘레이팅 튜머 DNA를 분석하는 전체 과정은 먼저 혈액을 채취를 하고 혈액 안에 있는 플라즈마를 분리한 다음에 플라즈마 안에 있는 셀프리 DNA를 분류하고 셀프리 DNA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전체 과정을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셀프리 DNA 분리하는 과정까지는 혈액을 채취를 해서 어떤 콜렉션 튜브에 모을 건지, 플라즈마를 분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쓸 건지, 셀프리 DNA를 분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쓸 건지에 따라서 개인적인 편차도 심할 뿐만 아니라 방법에 따른 편차도 매우 심합니다. 따라서 블러드 콜렉션 튜브는 어떤 타입을 쓸 것인지, 플라즈마 분리를 하기 위해서 원심 분리의 속도와 시간은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시료를 보관하는 시간과 온도는 어떻게 할 건지, 셀프리 DNA를 분리하는 방법과 분리된 셀프리 DNA 정량하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모두 표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석 방법에 있어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셀프리 DNA, 즉 정상적인 세포에서 유래한 DNA에 비해서 암 DNA가 혈액 내에는 극히 미량입니다. 따라서 극미량 존재하는 서큘레이팅 튜머 DNA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 다시 말씀드려서 높은 검출 민감도를 보일 수 있는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크게 PCR 방법과 NGS 방법이 있습니다. PCR 방법은 로슈에서 쓰고 있는 캐스트 PCR 방법이 있고, PNA나 LNA의 이클램프를 이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개발된 디지털 PCR 방법이 있는데요. 이 디지털 PCR은 예를 들어서 템플레이트가 시료 안에 들어있는 셀프리 DNA 템플레이트가 10,000개가 있다 그러면 이 10,000개를 각각의 시험관으로 한 개의 템플레이트씩 들어가도록 소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그 시험관 안에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각각 변이 유전자 증폭 신호가 달라지게 되고, 따라서 이것을 분석을 하게 되면 서큘레이팅 튜머 DNA 양이 얼마만큼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NGS 방법은 캡처를 통해서 하는 방법, 앰프리콘을 베이스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은 시퀀싱 하는 방법의 에러율 때문에 에러 레이트가 0.1%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여러 개의 유전자의 변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검출 민감도가 임상적으로 적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발된 인티그레이트 디지털 에러 서프레션 캡식 방법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0.004%까지 검출 민감도를 높였다고 하지만 범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진캐스트는 ADPS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Early Discrimination Priming System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술은 변이 유전자만 선택적으로 증폭할 수 있는 DNA 폴리머레이즈
폴리머레이즈를 개발을 한 것에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DNA 폴리머레이즈의 프라이머 설계하는 기술, 그리고 버퍼 최적화 기술을 접목하게 되면 최고 100만 분의 1의 검출 민감도까지 구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변이 유전자에 따라서 얼릴리 스페시픽 프라이머만 설계를 하면 바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서큘레이팅 튜머 DNA를 이용을 해서 캔서 매니지먼트에 적용되는 것을 난소암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난소암의 조기 진단과 스크리닝, 그리고 예후 모니터링, 잔존암 검사, 그리고 재현암의 조기 진단, 특정 항암제의 내성을 가진 내성암의 출현을 동정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 방법에서는 이 센시티비티 스레숄드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암이 초기에 발생하든 재발을 하든 저항성 암이 출현하든 모두 튜머 사이즈가 충분히 커진 상태에만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큘레이팅 튜머 DNA를 통해서 센시티비티 스레숄드를 낮출 수 있다면, 또는 ADPS 기술을 통해서 서큘레이팅 튜머 DNA 센시티비티 스레숄드를 10,000분의 1 이하로 더 낮출 수 있다면 암의 초기 프라이머리 캔서의 출현뿐만 아니라 잔존암, 그리고 저항성 암의 출현들을 모두 암의 발생 조기 단계에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은 암을 관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부분일 텐데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바이오 마커들은 CA, AFP, CA19-9, CA125, CA72-4 등 이런 단백질 마커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서큘레이팅 튜머 DNA가 암의 스테이지 1에서부터 거의 100% 나타나는 데 비해서 이런 기존의 바이오 마커들은 발견되는 빈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암을 조기 진단하는 데 서큘레이팅 튜머 DNA가 좋은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암이 1g 정도 됐을 때 TNM 스테이지에 의하면 이게 T1 스테이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혈액 1ml당 존재할 수 있는 서큘레이팅 튜머 DNA가 정상 DNA에 비해서 10,000분의 1 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큘레이팅 튜머 DNA가 암 전주기에 걸쳐서 좋은 바이오 마커지만 10,000분의 1 이하의 검출 민감도를 가지는 기술이 있어야만 액체 생검이 비로소 암 전주기에 걸쳐서 암을 검사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큘레이팅 튜머 DNA의 검사 방법과 임상 적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